서울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시민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신상공개 조치가 취해졌음에도 누구나 갑작스럽게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불안감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묻지마 범죄를 예방한다는 게 가능한 걸까요? 현재 우리나라 묻지마 범죄 관리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국제신문 뉴스레터 모라노가 알아봤습니다.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2018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2019년 진주 안인득 방화사건, 2020년 설악산 등산객 살인사건, 그리고 올해 정유정 살인사건까지. 이외에도 단 한 해를 거르지 않고 매년 나타난 이 유형의 살인사건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는 묻지마 범죄였다는 겁니다. 묻지마 범죄는 통상 범죄 동기 자체가 불분명하고 불특정한 대상을 상대로 행해지는 범죄 행위를 뜻합니다. 이런 유형의 범죄는 이유 없이 무작위로 범행 대상이 될 수 있어 시민들을 불안감에 떨게 하는데요. 한국범죄정보연구에 실린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고찰 및 성향 분석에 따르면 묻지마 범죄 현상은 사회적 양극화 또는 사회적 박탈감 등의 특성을 가지거나 개인적 원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공격성이 사회로 표출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양한 그런 묻지마 형태의 범죄들이 있는데 이러한 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과거에 비해서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회 병리 현상으로 보는 것이 더욱 정확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지금보다 익명성이 조금 좀 덜한 그런 이제 이웃 사람들과 함께 인사도 나누고 또 하는 그런 어떤 사회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과 소통과 사회적인 유대를 통해서 범죄가 이렇게 발생하는 데 있어서 통제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사회적인 통제 장치 역할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원룸도 많이 늘어나고요. 또 1인 가구도 늘어나고 또 아파트가 또 부산에 많이 또 이제 늘어나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이 얼굴을 보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그리고 그게 더 편한 사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에게 편리함은 가져다 줬지만 사람과 사람은 서로 소통하고 이렇게 유대를 나누면서 살아야지 자신의 스트레스도 이렇게 사람 속에서 풀 수 있고, 하지만 최근에는 그런 스트레스를 풀기 어려운 그러한 조건에 더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고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경제적인 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도 문제가 되겠지만 사회적 분위기가 개인화되는 현상도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그렇다면 코로나19로 언택트 문화가 심화된 것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 속에서는요, 범죄가 그렇지 않은 때보다 줄어든다는 것이 이제 통설입니다. 실제로도 코로나19 때 우리 보면은요, 범죄가 많이 줄어든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묻지마 범죄와 연관을 시켜본다면 코로나19 때 경제적으로 많이 우리나라가 힘든 과정을 겪었죠. 대량 실직을 한다든가 취업률도 많이 또 떨어졌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도태된 사람들이 방황을 하게 되고요. 고립된 그러한 사람들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라고 하는 재난 상황과 이 묻지마 범죄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관시키기는 어렵지만 묻지마 범죄자들이 주요한 특징을 보면은 범행 전에 공통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어 있었다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 부산에서 일면식도 없는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정유정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신림동에서 또 묻지마 범죄가 발생하자 일각에서는 묻지마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2017년 대검찰청이 발표한 폭력범죄 엄정 대처를 위한 사건 처리 기준 강화 방안을 보면 묻지마 범죄와 관련해 일반 범죄와 달리 초범이라도 가중처벌을 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도 따지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2020년 11월과 2021년 5월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가중처벌을 내리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을 제외하고는 묻지마 범죄에 대한 별도의 형벌을 부과하는 법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 범죄자 개인에 대해서 처벌 강도를 높이는 것도 예방적인 차원에서 중요하지만 이 엄벌주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강력한 처벌과 통제 장치를 병행을 하면서 이 묻지마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다각적이고 차별적인 범사회적인 통제 장치의 또는 사회적인 예방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소 관리도 아직까지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재는 법무부의 보호관찰과 위치 추적 전자감독 제도가 유일하게 우리의 안전을 담보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인력의 부족과 예산 부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묻지마 범죄는 범행 동기가 불명확하고 범행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다른 범죄에 비해 예측 가능성이 낮고 예방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신림동 흉기난동을 벌인 조선은 전과 3건, 손양부 성취 14건이라는 형사 절차를 거친 전과자였다는 점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그동안 우리 사회가 어떠한 그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어떤 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 범죄자를 수사하고 어떻게 처벌을 하는지에만 급급했었습니다. 사건이 다 종결이 되고 나면 시민들의 관심과 사법기관의 관심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좀 잊혀져 갔죠, 우리 사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수사와 처벌에 그 투입했던 그런 예산을 이제는 그 예방적 차원의 형사정책 또는 예측적인 차원의 형사정책 그리고 특이 범죄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는데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묻지마 범죄의 특유한 어떤 원인이라든가 또는 그 범죄자가 되는 과정이라든가 또는 전조 증상이라든가 그에 따른 또 예방책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경찰 따로 검찰 따로 이렇게 교정기관 따로 할 것이 아니라 통합적인 그 형사사법망이 있습니다. 킥스라고 하는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서로 공유를 하면서 묻지마 범죄를 우리가 한번 수면 위에 올려놓고 근본을 한번 따져서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한번 내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범죄 피해자가 될지도 모르는 불안한 세상입니다. 묻지마 범죄를 단순한 정신 이상자의 범죄로 치부하기보다 그 속에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고 최선의 해결책이 무엇이며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묻고 따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국제신문 뉴스레터 모라노가 전해드렸습니다.